안녕하세요. 바이오인공학부 전자회로 챕터 6 마지막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에 저희가 배운 거는 트랜지스터 중에 MOS 구조를 이용해서 어떤 식으로 이제 필드 포텐셜이 있고, 그리고 버티컬하게 메탈 옥사이드 실리콘 구조에서 인버전이 일어나야 채널이 형성되고, 그 채널이 형성됐을 때 VDS, 즉 드레인에서 소스 사이의 볼테지가 인가해야지만 우리가 채널이 형성된다. 그래서 채널이 형성되는 이런 앞쪽 구간, 그러니까 세츄레이션 되기 전까지는 어떤 공식을 따르며 그 공식을 따르는 이유가 여기가 일정한 리니어 구간, 리니어, 리니어 구간에 해당되기 때문에 이 구간의 저항값이 일정하고 그 저항값을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면 이제는 우리가 아이디얼한 MOS가 아닌 리얼 월드에서 어떤 식으로 이 구조가 워킹하는지에 대해서 공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상당 부분이 저희가 미리 배운 DJT에서 그 소자를 회로를 이용해서 그 회로에서 어떻게 계산하고 저항값은 어떻게 계산해야 되고 이런 모든 공식이 완벽하게 거의 비슷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념에 대한 설명을 한 이후에 우리가 회로를 또 다뤄보는 시간이 있고 그 이후에 기말고사를 통해서 BJT의 회로 전반, 그다음에 CMOS, 그러니까 CMOS의 회로 전반, 모스펫의 회로 전반에 대해서 또 이해하고 얼리 이펙트와 채널 렌스 모듈레이션과 관련된 부분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시간을 갖는 거를 이 전자회로 원에서 목표로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수업을 시작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혹시 했던 거를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여기 보시면 우리가 여기 요 부분에 있어서만큼은 우리가 이미 인버전 구간으로 들어섰다. 그래서 분명히 내가 P타입에 해당되는, P타입으로 해당되는 어떠한 물질을 사용했지만, 여기에 마이너리티 캐리어인 일렉트론, 일렉트론이 여기에 길을 만들었고, 우리는 이 길을 채널이라고 부르기로 했다. 그리고 그 채널을 형성하는 머티리얼이 전자인 경우에 우리는 그걸 앞에 여기다가 네가티브 n을 쓰고, 홀이면 p 해서 p모스, n모스라고 이야기하기로 했다까지 이야기했어요. 그러면 오늘은 그럼 무엇을 배울 거냐? 이게 실제로 버티컬에서 일렉트론의 패스웨이를 만들기만 하면 되는 것이냐? 아, 그렇지 않더라. 패스웨이를 만들기만 한다고 해서 모든 것이 다 되는 것은 아니고, 우리가 모든 것이 다 되는 것은 아니고, 그렇지 않고, 여기에 패스웨이에 일렉트론이 이렇게 만들어졌을 때, 우리는 이 인버전 구간에서 실제로 이 오른쪽과 왼쪽 사이에, 여긴 접지를 시켜놓지만, 여기 사이에 무엇을 걸죠? VDS. D가 플러스고 S가 마이너스고, S는 소스인데 접지까지 시켜놨으니, 실제로 VDS를 걸었을 때 여기에 디플리션 구간이 좀 더 와이드닝 되는 효과가 있고요. 그죠? 이 와이드닝 드는 효과는 결국 어떤 문제까지 발생하냐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우리가 길이가 L이라고 치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델타 L이 되고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또한 델타 L 다시가 되겠죠. 그러면 요 델타 L과 델타 L을 각각 생각해서 이게 와이드닝 되는 효과가 있었을 때 여기에 일부 채널이 끊기는 그래서 여기가 핀치가 오프 되는 그래서 우리는 이거를 핀치 오프라고 부르고요. 이 핀치 오프라는 현상은 어떤 경우에 우리가 소스 드레인 사이의 볼테지 VDS를 올림에 따라서 디플리션 영역이 넓어지고 와이든 되고
와이den되는 상황에서 우리가 부지기수로 채널 렌스가 늘어나면서 델타 L 다시 다시가 이제 늘어나죠. 이게 늘어남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현상이며 이건 결국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뭐 일렉트론의 채널을 이제 컷오프 시키는 영향을 미치게 된다. 근데 이 컷오프 미칠 때 그럼 컷오프면 전자가 지나가는 길이 없어야 되니까 전류가 안 통하냐? 전류는 뭔가 안 통하진 않고 전류가 saturate 된다라는 거를 우리가 이번 시간에 배울 겁니다. 그러면 여태까지 알았던 정보에 의하면 우리가 BJT로 엮어서 쓸게요. VC이고 여기가 IC였죠? IC였죠. 그러면 이게 똑같이 BJT로 넘어오면 뭐죠? VDS가 될 거고요. 그죠? 이거는 뭘로 변해야 돼요? ID로 바뀌게 돼요. 그리고 이렇게 돼서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됐다가 이렇게 된다고 쳤을 때 여기 좀 조그만 게 또 있겠죠. VBE에 해당되는 건 뭐겠어요? VGS가 되겠죠? VGS1, VGS2, VGS3라고 하고 이렇게 됐을 때 여기에 구간들을 모으면 뭐 이런 식으로 될 테지만 우리가 아는 건 여기 부분을 리니어 구간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요 옆에 달린 요 하늘색 구간을 우리가 세츄레이트 구간이라고 하면 이 세츄레이트 구간을 나타내는 이유는 뭐 때문이다? 여기서 생긴 핀치오프 때문이다. 그 핀치오프는 여기 VDS가 증가함에 따라서 이 구간이 이렇게 되는 것이고 그래서 전류가 더 이상 늘지 않는 그럼 전류가 질문이요. 전류가 안 통하잖아요. 안 통하니까 이게 아래로 뚝 떨어져서 이렇게 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마치 내가 이 보라색 선처럼 올라갔다가 뚝 떨어지고, 올라갔다가 뚝 떨어지고, 올라갔다가, 사실 더 올라가죠? 뚝 떨어져야 되는 거 아니에요, 교수님? 뚝 떨어지지 않는 이유가 궁금합니다. 라고 하는 훌륭한 학생들이 있겠죠. 저도 그렇게 생각했으니까요. 근데 이게 이거 좀 그림 잘 그린 것 잘못 그린 것 같은데, 이렇게 그릴게요. 네. 그러면, 그게 그렇게 되지 않는 이유를 얘기해 보면, 우리가, 디플리션 구간에 전류를 넣어주면, 전류 혹은 전압을 넣어줬을 때, 전압을 넣어줬죠. 전압이 존재하면, 자, 디플리션 구간에 만약에 전압이 존재해, 전압이 존재하면, 자, 전류는 자, 흐른다 vs 흐르지 않는다. 이거에 대한 이제 게임으로도 빠지는 거죠. 그러면 요거에 대해서 생각을 잘 해봐야 돼요. 우리가 전압이 존재하기만 하면 전류는 흐르지 채널이 없는데 무슨 전류가 흘러요 라고 얘기할지 모르지만 우리는 어떤 걸 아느냐 지난 시간에도 좀 얘기했지만 이렇게 디플리션 구간은 뭐가 가득 찼다 그랬어요? 전류들이 가득 찼다고 얘기했죠. 그러면 전류가 가득 찼다는 얘기는 여기 하나 둘셋넷 다여 전자가 이거 여덟 하나 둘 넷, 다, 여, 일곱, 여덟. 하나, 둘, 셋, 넷, 다, 여, 일곱, 여덟. 이렇게 돼 있다라고 했을 때, 우리가 이 옆에, 예를 들면, 이 옆에, 이렇게 해서, 여기가 디플리션 구간이겠죠? 디플리션 구간이라고 치면, 그러면 요 옆에 이렇게 또 똑같이 닿아 있는 썸띵이 있고, 여기도 똑같이 닿아 있는 썸띵이 있다라고 쳤을 때, 여기에 해당되는 우리 전자는 자, 전자가 있다고 치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하나, 둘, 셋, 넷, 다섯. 하나, 둘, 뭐, 셋, 넷, 다, 여, 일곱. 하나, 둘, 셋, 넷, 다, 여, 일곱. 이렇게 놓고, 코를 여기다가 이렇게 하나 찍고, 하나 찍고. 이렇게 된다면, 우리는 여기를 뭐라고 불러요? 요 왼쪽을 뭐라고 부르죠? 홀이 하나 있으니까 P타입이라고 부르고 여기를 N타입이라고 불러서 우리가 N타입과 P타입 있었던 거 기억나요? N타입과 P타입 있었을 때 어떻게 했었죠? 공간이 좀 좁긴 한데 그래도 설명을 끝까지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전자가 있을 때 여기 만약에 내가 P타입과 N타입인데 이런 식으로 이 필드가 엄청 세게 걸려 있어요.
그러면 그 이 필드가 이렇게 걸려 있으면 전자는 그러니까 전압이 이렇게 전압이 반대로 걸려 있어. 자, 이렇게 전자 걸려 있어. 그러면 전자는 어느 쪽으로 이동하느냐? 그죠? 전자는 어떻게 이동하느냐? 반대로 가는 게 낫겠구나. 이렇게 한다면 전자는 여기에 있는 요 자유전자는 뭐 이쪽으로 이동하든 아니면 이쪽으로 이동하든 막 이렇게 이동해서 이 전자는 이렇게 막 자리를 옮겨가면서 옮길 겁니다. 뭐 자유롭게 옮기겠죠. 근데 방향성을 가지고 옮기겠죠. 그죠? 맞나요? 그다음 홀은 여기 있다가 홀은 이동을 할까요? 홀은 뭐 전자가 이동하는 거에 반대니까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이동을 해. 그럼 무슨 얘기냐면 제가 강조하고 싶은 건 이거예요. 디플리션 레이어 안에 이 필드가 있으면 전자가 여기서 이동하지 않는 거야? 라는 질문에 전자는 흐르지 않니? 라고 했을 때 전자 흘러. 이게 맞다 이거죠. 전자를 흐르지 않지 않다. 전자 흘러. 근데 우리가 이 디플리션 영역에서는 사실은 부족함이 없으니 만약에 이 필드가 존재하지 않으면 얘는 커런트가 형성할 이유는 없다. 하지만 이 필드가 너무 센 게 있으면 요 8개를 채우면서 우리가 전자는 계속 이동을 한다. 그래서 계속 여기에서 핀치오프가 일어났다고 하더라도 다시 이쪽으로 와봅시다. 여기 구간에서 우리가 핀치 오프라고 해서 디플리션 레이어가 채널 렌스를 막아버리는 효과가 나고 그로 인해서 우리가 전류가 더 이상 통하지 않아야 되는 상황이긴 하지만 여전히 VDS라고 하는 거대한 이 필드가 형성되는 것이 있고 이걸로 인해서 커렌트는 계속 넘어온다. 다만 여기에 요렇게 삼각형 모양 있잖아요. 여기 보면 요렇게 삼각형 모양. 이 핀치오프 되기 전까지는 커렌트가 필드의 영향을 그대로 받아서 뭐라 그러죠? 많이 흐를 녀석은 많이 흐르지만 여기에 하늘색으로 된 요 영역은 일정하게 흐른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서 이런 효과가 일어나는 거다. 이해돼요? 이해되죠? 사실 이해만 되면 돼요. 그죠? 그래서 여기서 나타내고자 하는 건 잘 보면 VDS도 세츄레이트 된 경우. 그죠? 그러면 ID도 세츄레이트 돼. 어떤 경우에 ID가 세츄레이트 된 경우가 이런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여러분은 핀치 오프의 원리에 대해서만 이해하시면 돼요. 자, 핀치 오프의 길이는 그러면 어디에 비례하겠어요? 핀치 오프 이게 뭐로 인해서 만들어졌다 그랬어? VDS로 인해서 만들어진 거라고 얘기했죠. 그러니까 이 VDS가 세츄레이트 되면 즉 VDS는 뭐죠? VDS에서 우리 여기서 VGS, 게이트 볼테지에서 트레시홀드 볼테지 뺀 거. 반대로 VGS에서 VDS를 뺀 것도 트레시홀드랑 같다면 이게 여기에 생기는 요 값들의 맥스 값들이 각각 존재해 있다고 얘기했죠. 맞죠? 이해됩니까? 여기는 교수님 왜 디플리션이 안 써져? 여기 접지됐잖아. 여긴 접지되고 여긴 볼테지가 있잖아. DS라고 하는 값이 있잖아. 그러면 여기의 값이 넓어졌고 이 넓어진 값 기준으로 우리가 VGS와의 알력 관계가 이렇게 형성되고 이렇게 됐을 때 우리는 이 녀석을 가지고 핀치오프를 예상할 수 있으며 VDS가 점점점 커지면 VGS가 커지죠. 그런데 여기에 VDS로 인해서 나올 수 있는 이 디플리션의 맥스 값은 정해져 있다고 했죠. 맥스 값이 있댔죠. 다만 여기에 이 채널 렌스가 점점점 와이드닝 되는 효과가 있을 수는 있겠죠. 이거 이렇게 짧아지고 더 짧아지고 이런 식으로. 맞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커렌트가 형성되는 건 일렉트론이 이렇게 지나갔을 때 커렌트는 이렇게 형성돼. VDS가 여기가 높으니까 이쪽으로 필드는 이렇게 잡히겠네요. 그죠? 이 앞에서 설명은 오른쪽으로 간다고 했는데 개념을 위한 것이고 이 상황에서는 이렇게 되고 그럼 전류는 이쪽으로 가게 되고 맞죠? 이해됩니까? 그죠?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여기서 알게 된 사실 하나가 여기에서 렌스의 변화가 채널 렌스 모듈레이션 효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채널이 실제로 짧아져. 짧아지는 효과로 인해서 우리가 VDS 값에 따라서 어떻게 된다? 어, 렌스가
길어지고 그로 인해서 세츄레이션 구간도 생긴다. 그것은 마치 이 전 페이지에서 제가 이게 자세히 설명한 요 왼쪽 아래 요거의 내용이 우리가 PN 정션에서 왜 여기 이렇게 됐을 때 리버스 바이어스에서도 여기에 디플리션 구간이 넓어지고 디플리션 구간이 넓어짐으로써 이 P 바이어스 이제 이 베이스 부분에 있었던 렌스가 줄어듦으로 인해서 어떻게 넘어가는 양이 더 어떻게 된댔죠? 상승되고 줄어들고 이런 부분이 결정되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효과가 있었다라고 설명한 것과 똑같아요. 이해돼요? 이 또한 모든 것이 VDS가 세츄레이션 구간에 있을 때나 하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가 이걸 더 디테일하게 찾아보면 자, 디테일하게 찾아본다면 어떻게 설명할 수 있냐면 우리가 채널 안에서 이루어지는 차지 덴시틱을 여기를 0이라고 보고 여기를 L이라고 보면 우리가 여기에 이제 VDS를 아직 어느 정도 걸었는지 모르는 상황에서 여기서 어떻게 된댔죠? 포텐셜 값이 이런 식으로 떨어진다 그랬죠. 0에서 오로지 볼테지 게이트 VGS만 얘기하고 여기는 뭐예요? VGS에서 VDS를 뺀 값이 됐었죠. 기억나요? 그죠? 얼마나 드레인 소스가 이 VGS를 잡아먹느냐. 그래서 여기 이렇게 잡아지고 그거에 의해서 이렇게 되고 이 포텐셜 값은 VDS 포텐셜만 놓고 보면 이렇게 된다고 얘기했죠. VDS만 얘기하면. 그죠? 이해되죠? 그랬을 때 우리가 여기에 인버전에 들어간 전하량을 계산해 보면 CV 공식을 택하고요. V에서는 VGS-VTH가 기본적으로 있고 여기서 추가적으로 빼줘야 될 게 뭐예요? 여기 VCY에 해당되는 걸 빼주게 되죠. 이 VCY가 요 곡선이니까요. 그래서 요걸 계산하고 그 다음에 우리는 또 ID라고 하는 것은 이 width 폭 뭔지 알죠? 이렇게 있을 때 여기에 W 요 넓이 W라고 하죠. 요 W에서 우리가 여기에 인버전에 해당되는 전하량 그리고 거기에서의 속도를 다 곱하면 전류 이건 J값이라고도 표현합니다. J값이 되기 때문에 요걸 계산하면 우리가 실질적으로 이 커런트가 얼마일지를 유도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커런트를 유도하는 방식은 두 가지가 있는데 그 두 가지가 있다고 얘기하는 이유는 뭐냐면 여기 뭘까요? 여기 안 지워지네요 또. 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네. 네. 그래서 요걸 계산해서 풀면 저 여기 그냥 앞에서 나왔던 걸 그대로 반복하는 겁니다. 여기에 ID 값 있고요. W 여기에 폭 있고요. 인버전의 전하량 그 다음에 이쪽에서 여기서 벨로시티를 해서 벨로시티는 또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죠. 그죠? VC와 뮤 값 곱하기 속도 곱하기 여기에 적분값. 그리고 계산해서 나오면 결국 요거 하나가 나오게 됩니다. 요걸 풀면. 그죠? 그럼 우리는 여기서 알아야 될 게 뭐냐면 두 가지를 알아야 돼요. 하나는 컴퓨터가 갑자기 엄청 느려졌습니다. 미안합니다. 여기 VDS가 만약에 우리가 하는 그 VGS보다 세츄레이션 되기 전, 이게 세츄레이션 되기 전, 그러니까 리니어 구간일 때라고 가정을 하면 이렇게 ID는 그냥 뮤 COX L분의 W 이건 채널의 렌스고요. 채널의 위스고요. 그 다음에 VGS, VTH에서 우리가 소스 드레인 값의 절반 값을 넣고 VDS를 곱해주는 형태다. 이거는 외워주셔야 돼요. 이거를 공식을 우리가 유도해라 라는 걸 제가 여러분들한테 강조하고 싶진 않아요. 다만 우리가 리니어 구간 이렇게 해서 VGS 여기 있고 ID 있을 때 이게 VGS가 아니죠 VDS죠. 그랬을 때 요렇게 했을 때 여기 VGS2, VGS1이라고 치면 여기에서 요 구간, 그 다음 요 구간에 해당되는 전류값은 어떻게 되느냐라고 하면 VGS-VTH에다가 2분의 VDS 빼고 VDS 따로 밖에서 곱해주고 COX에다가 L분의 W, μ, N 이렇게 곱해주는 식이다.
라고 해서 외워주시거나 혹은 치팅 페이퍼에 쓰시면 됩니다. 계산 방법이니까요. 근데 우리가 이게 세츄레이트 되는 구간이 앞에서 있었잖아요. 요 앞에서 기억나요? 이렇게 돼서 이렇게 돼서 이렇게 돼가지고 세츄레이트 되는 구간이 여기하고 여기에 있었잖아요. 이 세츄레이트 되는 구간을 어떻게 표현해야 되냐라고 하면 이 세츄레이트 되는 구간은 우리가 VDS가 세츄레이트 되는 공간이랑 똑같을 때 여기에 세츄레이트잖아요. 세츄레이트. 그럼 요 식을 어디에다 넣어? 이 전식에다가 그대로 넣어보면 이 전에 요 전식 기억나죠? 그죠? 여기에 전식에다가 그대로 넣기만 하면 됩니다. 그래서 요식에다가 뭐예요? VGS-VTH가 뭐였을 때? 여기서 봤을 때 뭐였죠? VGS-VTH가 VDS였을 때. 그럼 여기다가 VDS, 요게 VDS였을 때. 그 다음에 여기 VDS 이렇게 되죠. 그럼 요 값을 풀어서 쓰면 그냥 요 VDS를 그냥 VGS-VTH로 바꿨네요. 이걸로 바꾸게 되네요. 그다음 요것도 VDS-VTH로 바꾸겠죠. 그래서 요걸 계산하면 이 파라볼릭의 2차 함수가 되고 요 2차 함수에서 여기가 바로 VDS-VTH VGS-VTH가 돼서 요 꼭지점 전까지 요렇게 가기 전까지 우리가 파라볼릭한 선을 나타내게 되게 된다. 그래서 요 파라볼릭 요것도 요 파라볼릭을 나타나게 되더라. 그런 다음에 세츄레이트 된다. 언제? VDS가 세츄레이트 된 이후에 이게 세츄레이트 세츄레이트 된다는 게 뭔 얘기야? VGS-VTH보다 만약에 내가 압도적으로 VDS가 크다라고 치면 이게 압도적으로 커. 그럼 이 구간은 그냥 일자가 된다는 얘기죠. 이런 식으로 일자가 된다.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제 컴퓨터가 지금 너무 느려서 혹시 모르니까 좀 닫아야 될 건 좀 닫아볼게요. 그다음에 또 닫아야 될 거 뭐가 있을까? 네, 네, 알겠습니다. 일단 컴퓨터가 좀 느려졌는데 이유를 알 수가 없어요. 걱정되긴 하지만 그래도 계속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음, 네. 그래서 그냥 앞에서 나왔던 거의 연속입니다. 2분의 1에다가 뮤n에다가 COX 캐패시터 능력이죠. 그 다음 렌스 W로 해서 이게 왜 안 없어질까요? 네. 이렇게 해서 VGS-VTH의 제곱한 형태면 요 값들이 다 그 값들이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그냥 너무 간단하게 풀 수 있는 내용이다. 단 VDS가 세츄레이트 됐을 때 라는 이야기를 이 페이지에서 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들이 알아야 될 건 뭐예요? 수식을 외워야겠죠? 기본적으로 외워야 될 수식들이 몇 개 있을 거고 그 수식을 뒤에서 정리를 해놓긴 했는데요. 나중에 서머리 하는 페이지에서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우리는 여태까지 배웠던 것들을 총망라해서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데 사실 실제 리얼 월드에서는 지금 이렇게 아이디얼하게 우리 어땠어요? BJT에서 얼리 이펙트가 실제로 존재했었잖아요. 그러니까 똑같은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정말 똑같은 일이 완벽하게 벌어지고 있고요. 그 똑같은 일은 이 모스펫에서도 분명히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모스펫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리자면 여기 봤을 때 우리가 여기에서의 채널은 여기부터 여기까지가 L effective가 되는 거죠. 실질적으로 가장 리얼하게 리얼 사이즈에 맞는 채널이 L effective고요. 그죠? 맞습니까? 맞습니다. 컴퓨터가 몹시 불안합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부터 여기의 길이가 L이라고 쳤을 때, 네. 혹시 모르니까, 정말 죄송한데 여기까지 저장을 하고요. 제가 컴퓨터를 좀 안정화시킨 다음에, 그 이후 부분을 녹화해서 업로드 하겠습니다.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